2025년의 겨울, 북미의 심장부라 불리는 캐나다 퀘벡의 밤 공기는 평소와 다른 파동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클래식과 샹송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현지 라디오 BVR이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깨뜨리고 한국어 가사가 선명한 트로트 곡을, 그것도 단 한 번에 끊김없이 5곡이나 연속으로 송출한 사건은 그 자체로 파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현지 리스너들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냐며 방송국의 문의 전화를 폭주시키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청취율이 300% 급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먼 동양의 나라에서 온 소년 정동원의 목소리가 언어의 장벽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프랑스어권 캐나다인들의 심장을 관통한 이 사건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주목해야 할 가장 충격적이고도 매력적인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프로그래밍의 배후에는 한국 사회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물, 순자산 규모만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대자본가 피에르 강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금융감독원과 현지 비즈니스 아카이브의 데이터를 통해 추적된 그의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인 자본가들의 그것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그의 자산은 단순한 수치적 이익이나 단기적인 배당을 쫓는 공격적 투자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존이라는 확고한 철학 아래 설계된 생태적 자본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퀘벡 내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의 최대 후원자이자 소외된 농촌 지역에 스마트 팜 기술을 보급해 자립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자신의 얼굴이나 사생활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 회색 안개 속의 자선가로 통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조차 통하지 않는 이 은둔의 경영자가 왜 자신의 거대한 영향력과 자금을 동원해 한국의 어린 트로트 가수를 퀘벡의 공중에 뿌렸는지에 대한 의문은 그가 반세기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봉인해온 삶의 궤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피에르 강의 유년기는 1970년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단면인 비극적인 이민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1972년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고작 6살이던 해 산업화의 거센 풍랑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막연한 희망보다 더 차갑고 낯선 북미의 동토 캐나다로 부모의 손에 이끌려 이주했습니다. 당시의 이민은 오늘날의 화려한 글로벌 진출이나 체계적인 유학과는 본질부터 달랐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모든 뿌리를 뽑아 던지는 처절한 도피에 가까웠습니다. 낯선 언어의 장벽과 퀘벡 특유의 배타적인 인종적 편견 속에서 그의 부모는 생계를 위해 접시 닦기, 청소부, 야간 경비 등 하루 3가지 육체 노동을 전전하며 인간으로서의 한계에 매일 부딪혔습니다. 부모가 일터로 나간 사이 어린 피에르는 말도 통하지 않는 좁은 단칸방에서 작은 텔레비전과 한국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낡은 VHS 테이프에 의지해 고립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 테이프 속에는 한국 드라마와 노래들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소년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유일한 한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이라는 이름은 자신을 낯선 땅에 던져놓고 방치한 실패의 기억이었으며 매일 밤 들려오던 부모의 무거운 한숨이 섞인 단절된 뿌리였습니다.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된 피에르는 의도적으로 한국어를 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현지인 피에르로 거듭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오직 자본의 논리와 성공의 법칙만을 추종하며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금융업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공을 거두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부를 일구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정서적 허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넘게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며 쌓아올린 견고한 자아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린 것은 정교한 비즈니스 알고리즘이 아닌 유튜브의 미묘한 추천 영상이 던져준 정동원의 여백 한 소절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앳된 소년이 나의 인생은 여백이라고 노래하는 순간 피에르 강은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50년 전 퀘벡의 차가운 방 안에서 VHS 테이프를 돌려보며 영문도 모른 채 흘렸던 그 눈물의 주파수가 반세기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정동원의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한 것입니다. 그는 그 소절이 들리는 순간 내가 10살 무렵 그 작은 방에서 느꼈던 지독한 고독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고 회상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상실되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억만장자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정서적 귀향의 서막이었습니다. 피에르 강에게
정동원의 노래는 잊으려 했던 자신의 한국적 영혼을 일깨우는 구원의 소리였으며 그가 평생 모은 막대한 부보다 더 가치 있는 진정한 자의 복원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지점은 피에르 강이 이 음악적 현상을 단순히 개인적인 감상으로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퀘벡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휘의 인프라로 치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퀘벡 전역의 고령자 커뮤니티와 요양시설에 아날로그 감성을 살린 특수라디오 수신기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단순히 기기를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된 80대 이상의 초고령층이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정동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커스텀 튜닝된 전용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기술 문명에서 소외된 노년층이 정동원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들의 찬란했던 청춘과 잃어버린 고향,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 묻어든 상실감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정교한 음악적 테라피 환경의 조성이었습니다. 현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피에르 강이 이 은밀한 프로젝트가 퀘벡 노인들의 고독사 방지와 우울증 완화에 유의미한 통계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2025년 봄 퀘벡시티 시민극장에서 열린 정동원의 특별 콘서트는 이러한 지휘의 에너지가 폭발한 역사적 정점이었습니다. 행사 홍보는 대대적인 미디어 광고 없이 오직 라디오를 통한 입소문과 노인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참여로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2,000명의 관객이 극장 안팎을 가득 메우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현지 엔터테인먼트 시장 조사 기관인 퀘벡 컬처 미디어 그룹은 이를 언어와 세대를 초월한 가장 이례적인 문화 현상으로 기록했습니다. 피에르 강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면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지우는 행보를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명은 물론 그가 운영하는 기업의 브랜드나 재단의 이름조차 단 한 번도 전면에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플래카드에도 퀘벡 전역에 배포된 정교한 프로그램 북에도 그의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홍보 효과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였습니다. 그는 예술이 누군가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순간 그 순수함은 훼손된다는 확고한 철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공연 당일 현장은 눈물과 환희가 뒤섞인 치유의 장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거나 휠체어에 의지한 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외곽 도시에서 특수버스를 타고 온 노인 관객들의 행렬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피에르 강은 주최측이 마련한 화려한 VIP석이나 내빈석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일반 관객들이 모두 입장한 후 가장 어두운 객석, 맨 뒷줄 구석 자리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빛나는 소년 정동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소년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어깨를 들썩이고 눈물을 닦아내는 퀘벡 노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쏟아지는 기립박수와 앙코르 요청 속에서 그는 수행원도 없이 조용히 극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가 어렵게 그를 만나 소회를 묻자 그는 안개 낀 퀘벡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제야 내가 정말로 세상에 해야 할 일을 해낸 것 같다. 50년 전 그 좁은 방에서 울던 소년에게 드디어 답장을 보낸 기분이다라는 짧지만 묵직한 소회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매우 뼈아픈 시사점을 던집니다. 우리가 K-팝의 화려한 퍼포먼스, 세련된 비주얼, 그리고 빌보드 차트 점유율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정작 가장 한국적인 정서인 트로트와 그 속에 깊게 뿌리내린 한의 정서가 서구권의 깊은 내면적 갈증을 채워주는 글로벌 소울 뮤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전문 저널리스트들은 이번 퀘벡 사건을 통해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본과 기획력이 정점을 찍은 시대에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정교한 마케팅이 아니라 진실된 서사와 보편적 감성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피에르 강이라는 이방인이 6천억 원의 자산보다 정동원의 노래 한 소절에서 더 큰 구원을 얻었듯이 한국의 콘텐츠는 이제 숫자를 넘어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지휘의 언어로서 그 영역을 확장해야 합니다. 결국 이 미스터리하고도 웅장한 서사의 결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피에르 강은 지금도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익명의 DJ가 되어 라디오 BVR의 주파수를 통해 정동원의 음악을 송출합니다.
50년 전 낡은 VHS 테이프 앞에서 홀로 울던 이민자 소년이 이제는 6천억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자신과 같은 상처와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 수만 명의 타인들을 위해 음악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절되었던 조각들이 다시 이어지는 거대한 기억의 복원이며 국경과 세대를 넘나드는 정서적 비환의 대서사시입니다. 정동원의 노래는 이제 한국의 전유물을 넘어 북미에 눈 내리는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의 고된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작은 기적으로 매일 밤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술이 한 인간의 무너진 삶을 어떻게 재건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위대한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